무인 호텔을 세팅해놓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요? 7박 8일 동안 해외에서 어떻게 무인 호텔을 관리했는지,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행지는 한국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일본의 오키나와입니다. 아무리 무인 호텔이어도 객실 청소는 해야 하니 청소 직원 2명은 당연히 출근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운영하는 무인 호텔에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청소 직원을 관리 감독하고 주차 관리를 해주시는 분인데, 그 관리인이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아버지도 같이 여행을 가는 가족 여행입니다. 제가 효자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불효자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소를 해야 되는 직원 2명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정말 아무도 없는 무인 호텔이 되는 거죠. 7박 8일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 예약 관리와 체크인, 이런 업무는 제가 이렇게 원격으로 핸드폰으로 시간 될 때마다 잠깐 업무를 봐주면 됩니다. 손님들의 전화도 모두 제 핸드폰으로 오게 되어 있고, 손님들이 체크인 하실 때도 핸드폰으로 폰키를 발송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하나 걱정되는 건 비행기 있는 시간 동안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평소에 저희 호텔로 전화가 자주 오는 편도 아니고 비행시간이 2시간 3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비행하는 동안 걸려온 전화는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8명이 함께 가는 대규모 가족여행이라 9인승 차량을 렌트를 해야 했습니다. 첫째 날 묵을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다코야키를 먹어줬는데, 일본의 다코야키는 확실히 한국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일본에는 반죽에 말을 넣어서 반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와규 초밥도 먹어주고 철판 요리도 먹으러 왔습니다. 이 식당은 5년 전에도 왔던 곳인데, 사장님께서 항상 머리에 두건을 하시고 정성껏 요리를 구워주셨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은 모습이라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든 나 없이도 돌아가는 가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본은 참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저녁을 먹고 숙소에 돌아와서 내일을 위한 호텔 업무를 했습니다. 예약이 들어온 걸 엑셀에 기록하고 내일 체크인하는 고객들에게 체크인 안내 문자를 미리 예약해 놓습니다. 내일 아침에 자동으로 문자가 갈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내일 청소 직원이 나오면 어떤 객실들을 청소를 해야 되고 특이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도 미리 메시지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숙소를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해외여행 온다는 건 예전에는 참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전과 무인화 세팅으로 가능해져서 제가 세팅을 하긴 했지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끝내놓고 이제 술 한잔 하러 가야겠죠. 김밥같이 생긴 초밥을 한번 시켜봤는데 아주 사치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어렸을 땐 초밥이 정말 비싼 음식 중 하나였는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잘 살게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일본에 왔으니 볶기 한번 해주고 보여줘 엄마. 관광도 해줬습니다. 온 가족이 4살짜리 아이의 비율을 맞춰주느라고 기차놀이도 하고 우동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동을 기다리는 동안 마침 손님들에게 체크인을 위한 폰키를 보낼 시간이어서 잠깐 호텔 업무를 했습니다. 이 우동집도 5년 전에 우연히 왔다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찾아왔는데, 그때는 할머니가 운영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며느님인지 따님인지 모르겠지만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의 우동은 진짜 한국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일본 가시면 꼭 우동을 드셔보십시오. 2번째 숙소에 왔습니다. 일본도 워낙 에어비앤비가 많아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가는 게 많은데, 여기는 재밌게도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투숙객 전원의 여권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없어가지고 한참을 찾아봤는데, 태블릿 PC가 있고 거기에 여권 정보를 입력하면 그때서야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나오는 특이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귀찮아서 대충 입력했더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입력을 했더니 그제서야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하는 입장에서는 귀찮고 또 여권 정보를 입력하기엔 좀 찝찝하긴 한데, 이게 무조건 입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이게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객실의 파손이라던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찮긴 엄청 귀찮았습니다. 8명을 다 입력해야 돼서. 오늘도 잠자기 전에 내일 처리해야 되는 호텔 업무를 미리 해놨습니다. 단순 업무라서 맥주 한잔 하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일은 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평일인데도 객실 11개 중에 11개가 모두 마감돼 버렸기 때문인데요. 예약이 다 차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 싶겠지만 여분의 객실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혹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나니까 방을 바꿔달라 라던가, 뭐 벌레가 나왔으니까 방을 바꿔달라 라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꿔줄 객실이 있어야지 좀 마음이 편한데 모든 객실이 다 마감이 돼버려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6시 불안했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저희가 가장 큰 객실이 C타입 객실이 있는데 기준 인원이 4인이고 최대 6인으로 투숙이 가능한 객실이에요. 당연히 세팅은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객이 6명으로 예약을 했다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고 청소 직원에게 퇴근하기 전에 6인으로 세팅을 해 놓으라고 지시를 하죠. 그런데 그날 체크한 손님이 인원 추가를 안 하고 6명이 오셨던 거예요. 고객들이 간혹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 인원이 4인이고 최대 인원이 6인이다 라고 표기를 해놓으면 6인으로 그냥 잘 수 있는 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원 추가 없이 그냥 예약을 해버리는 경우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오키나와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다면 네 고객님 착각하셨군요,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뭐 추가 비용 더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친구료를 갖다 드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모두 다 오키나와에 와 있잖아요. 만약 빈 방이라도 있었으면 빈 방 하나 더 드릴게요, 잠은 거기서 주무세요 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하필 오늘 만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한테 이불을 가져다 드릴 수 없다, 인원 추가를 하셨어야 됐다 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불 갖다 줘, 왜 안 된다는 거야, 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하면서 이해를 못 하시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결국 고객분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 린넨시에서 직접 가져다 쓰시도록 안내를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신 인원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았죠. 이런 상황을 제가 간과했어요. 간혹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 아는데 이걸 따로 적어놓지 않고 있었다 보니까 이걸 깜빡했던 거예요. 저도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계속 손님에게 린넨실에서 가져다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모든 객실을 최대 인원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2인 기준에 최대 4인까지 되는 객실은 그냥 4인으로 세팅을 해놓고 최대 6인까지 되는 객실은 그냥 6인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죠. 필요 없는 친구까지도 세팅을 해놓다 보니까 세탁비가 조금 더 들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몇천 원 안 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이게 낫겠다 싶어서 다음 날부터 청소 직원에게 청소가 끝나면 모든 객실을 다 최대 인원으로 세팅을 해놓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바다에 놀러 왔는데 아직은 물이 차서 물놀이 하기에는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놀이를 하다가 손님들 체크인 시간이 돼서 잠시 누워서 폰키를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자동으로 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것도 하다 보면 좀 귀찮긴 하거든요. 오늘 하루도 마치고 이제 호텔로 돌아와서 내일을 위한 호텔 업무를 잠깐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야, 내 머리가 멋있어. 머리가 어떻게 많을까? 어디 뵀어? 오키나와의 유명한 관광지 추라우미 수족관에서 돌고래 한번 봐주고 또 손님들 체크인할 시간이 돼서 한켠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여기는 약간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체험관인데 물고기도 잡고 소라게도 잡고 가재도 잡고 특히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이 보물찾기였어요. 10분 동안 인디아나 존스 노래가 나오면 그 시간 동안 물속에 있는 보물과 예쁜 조개 껍질을 찾는 게임인데 4살짜리 애부터 70살이신 어르신까지 모두들 미친듯이 돌멩이를 찾았습니다. 마치 금이라도 찾듯이 말이에요. 무게를 재고 이걸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유리병에 장식해 놓으면 꽤 이쁩니다. 여기는 특이한 코스 요리를 파는 식당이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설픈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모두 다 애들이더라고요. 한 명은 초등학생, 한 명은 중학생쯤 돼 보였어요. 뭐 특이하다 싶어서 벽면에 사진을 보니까 사장님 아들들이더라고요. 주말처럼 바쁜 날에는 아들들이 서빙 일을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좀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어린 아이들을 굳이 일을 안 시키려고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는 바로 인생 수업에 들어가는구나 싶었어요. 실수도 하고 어설펐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이렇게 손님들에게 메뉴 설명도 직접 해주시고 하는데 그 열정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이 일을 물려받더라도 이 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독 일본의 서비스업을 보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느낌보다는 뭐랄까 자부심이 느껴지면서 이 일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본을 갈 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일본인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일본은 한때 눈부신 고도 성장을 이뤘지만 어느 순간 그 성장이 멈춰버린 나라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봐도 돈을 많이 번 부자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받은 월급과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이 거의 비슷하고 집값이나 물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돈을 쫓아서 성공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는 일 자체를 즐기고 그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 그게 더 자연스럽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도 이제 고도 성장기가 꺾여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우리도 일본처럼 마인드가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 귀국 날에는 저희 무인 호텔에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귀국 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이날도 11개 객실 모두가 만실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살짝 난다, 객실을 바꿔달라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실이 돼서 저희가 또 바꿔줄 방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죄송하다, 바꿔드릴 객실이 있으면 저희가 바꿔드리는데 객실이 모두 다 마감돼서 바꿔드릴 수 있는 객실이 없다, 죄송한데 좀 환기를 시키시고 환풍기 돌리시면 냄새가 그래도 잘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객실료는 저희가 죄송하니까 전액 환불해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더니 고객이 아니 왜 이거 가지고 환불 전액을 해주지? 라는 뉘앙스로 그러면 저희야 고맙지만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액 환불해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조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안해서 환불해드리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전액 환불을 해드리면 예약 자체를 취소를 시키면서 전액 환불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고객분이 리뷰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리뷰가 남으면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전액 취소를 해드리는 걸로 보통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객실료 7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7박 8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했고, 여행을 다녀온 동안 청소 직원 2명을 제외하고 무인으로 운영을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손해는 한 객실 환불해준 7만 원만 발생을 한 거죠. 아니, 그것도 손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손해죠. 그래서 그런 손해를 막기 위해서 호텔에 집중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상황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평가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 사실상 손해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인 호텔을 놔두고 손님들이 어떤 컴플레인을 제기했을 때 이걸 내가 대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사실 호텔에 박혀 있고 뭔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플해요.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면 대부분 다 전액 환불을 해줬을 때 고객이 더 이상 컴플레인을 제기하지 않고 만족해 한다. 전액 환불해주는 그 돈이 아깝다면 내가 호텔에서 근무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여행을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오늘은 무인 호텔 세팅해 놓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공유를 해봤는데요. 무인 호텔 세팅 노하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